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사무실의 기장 업무와 신고대리 업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는 거는 언제가 가장 베스트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무사님, 나는 간이가 센데 세금이 안 나오는데 왜 기장 업무를 맡겨야 되죠? 세무사님, 나는 면세사업자인데 나는 세금이 면제 아닌가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장 업무는 이러한 경우에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언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당연히 맡겨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면 그 매출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우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기준으로 복식후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당, 제조업, 건설업은 1억 5천 기준으로 복식후기 의무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도소매는 3억 기준으로 복식후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이 금액을 넘어간다 라고 하신다면 당장 세무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간이가 새로 냈든 면제사업자로 냈든 제가 말씀드린 업종별로 매출이 넘어가신다라고 하신다면 기장 업무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사업장에 직원이 있거나 사대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또 기장 업무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대표님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 공단 가가지고 사대보험 넣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세무서에다가 원천세라는 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지만 인건비 신고가 모든 게 끝나는 건데, 대표님들은 사대보험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대행을 해서 기장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장 업무 말고 신고 대행 업무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기장 업무보다는 신고 대행 업무가 가격적으로, 수수료적으로는 훨씬 더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기장은 관리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신고 대행 업무는 신고 기간 때만 건 바이 건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낮고 영세하신 사업자 대표님들이 건 바이 건으로 맡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기장 업무는 매달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관리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관리라는 부분이 사무실마다, 세무사님마다 서로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는 게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그 외에 컨설팅 아니면 지원금 이런 것들도 접목해 가지고 관리해주는 회계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장업체는 그러한 부분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신고 대행 업무는 죄송하지만 신고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그 외에 관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무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신고 대행 업무는 그럼 거래처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기준상 신고 대리 맡기시는 대표님들한테도 제 나름의 기준만큼은 해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세무사는 서비스업입니다. 그 서비스업은 내 지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내 지식에 맞게 거기에 부응하는 돈을 저는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맞게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돈을 더 많이 주시고 저한테 관리를 받는 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더 잘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세무사 일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제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제 지식을 파는 거는 자원봉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수료 받지 않고 제가 1개 해주고 2개 해주고 3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 대표님들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저에 대한 지식 부분을 되게 쉽게 물어보시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는 지식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지식을 제가 공유하고 그 지식을 제가 공유하는 만큼 저는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고 대리와 기장 업무는 확연히 다릅니다. 수수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회계사무실의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했던 매출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장료를 내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매출은 적당히 있는데 세금 관련된 거를 아무것도 난 몰라. 그래서 세금 신고를 놓쳐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가산세까지 폭탄 맞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장료 맡기시는 걸 크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중에 신고 놓쳐가지고 나오는 세금이 세무사 기장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세무사 기장료가 상대적으로 되게 싸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는 거는 기장 업무, 그리고 신고 건 바이 건으로 맡기는 거는 신고 대행. 자, 대표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내 매출과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표님들은 본인의 매출과 상황에 맞게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기장 업무를 할 건지 아니면 신고 대리를 할지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는 집 주위에 있는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그 세무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별로라고 하신다면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하면 되고 자료도 전산으로 다 불러와지기 때문에 위치 상관없이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나 괜찮은 세무사님을 찾는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